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대학 특강이나 블로그 활동, 그리고 취업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은 취업지망생들로부터 취업의 블루오션인 기술영업에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취업지망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취업지망생들이나 평소 기술영업에 관심 있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강의는 크게 취업지망생들이 기술영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업의 진실과 오해는 무엇인지, 영업과 기술영업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왜 기술영업에 취업지망생들에게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는지, 기술영업이 다른 직종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기술영업 사원이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 차례차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취업지망생들이 기술영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에 대해 잘은 몰라도 영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영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술영업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조차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의외로 많은 취업지망생들이 기술영업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이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왜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기술영업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심각한 취업난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셋째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 때문입니다. 이들 세 가지 요인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업이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까지 나서서 취업 문제 해결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왜 취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역시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숫자보다 많은 인원이 대학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공장 자동화와 사무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인력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대학들이 소유자인 기업들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는 이유가 뭘까요? 대학에서 배출되는 취업지망생 숫자가 많아 인원수를 줄여야 하지만 하루아침에 대학 숫자를 줄이거나 학과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급적 기업에서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기업들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국내의 경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세계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기업들의 투자 유축으로 이어지고 투자 유축은 인력 소요 감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둘째로 국가 경제의 중심이 되는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은 돈을 쓰고 싶어도 돈이 없어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부자들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지출을 늘리다 보니 국내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경쟁력을 잃은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빠져나간 자리를 외국 기업이나 경쟁력 있는 첨단 산업이 메워줘야 하지만 각종 규제나 임금 상승 또는 땅값 상승 등의 요인으로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까지 나서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지만 생각처럼 쉽게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난 해결이 쉽지 않은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난을 가중시키는 두 번째 요인은 기술 발전에 따른 공장 자동화와 사무 자동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생산성은 크게 증가하고 인력 수요는 거꾸로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500명이 필요했던 공장이 자동화가 되면서 이제는 100명이서 똑같은 일을 거뜬히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장뿐이 아니지요.
업무 효율성을 높여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사무자동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무직 사원들의 인력 소요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동화 사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공장 자동화, 사무 자동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하루에 다르게 기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IT, 바이오, 나노 기술이 결합하면서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변화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가 출현하면서 모든 것을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의사가 아닌 로봇이 수술을 하고 모든 사물이 컴퓨터로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직업 세계에도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를 몰고 오게 됩니다. 세계 미래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30년까지 사라지는 직업 중에 의사나 병원 진료 수술이 사라지며 공교육과 교실, 교사가 사라진다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에게 직업 선택 시 얼마나 신중을 기해야 하는지를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난을 가중시키는 세 번째 이유는 소유자인 기업들의 요구를 우리 대학이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대학 졸업생들은 갈만한 기업이 많지 않다고 하고 기업들은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신입생보다는 바로 현업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사원을 선호하면서 대졸 신입사원들의 취업문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소비자는 시래기를 만들 무입이 필요한데 가게주인은 무를 사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대학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눈높이를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술 영업에 관심을 갖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보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기술 영업은 영업에 기술적인 요소가 가미된다는 생각에서 뭔가 새롭고 일반 영업과는 차원이 다른 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차별화와 성역화를 통한 맞춤형 시대에 그리고 인문학과 기술이 결합하고 기계, 전기, 전자, 광학, 생물학이 결합하는 융합의 시대에 걸맞는 통합적 사고를 통한 가치 제안은 세일즈맨으로서 기술 영업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에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술 영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한한 잠재 소유입니다. 기업의 설립 목적은 영리 추구입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물건을 많이 팔아야 합니다. 물건을 많이 팔아 이익이 증대하면 더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더 우수한 제품 개발을 통한 제품 경쟁력이 향상돼 더 많은 판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연히 더 많은 영업사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고객 만족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우수한 세일즈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수한 세일즈맨 확보를 위해 대부분의 회사는 이들에게 최고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영업은 전기, 전자, 산업기계, 환경, 조선, 해양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어 다른 직종과 달리 무한한 잠재 수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왜 많은 사람들이 기술 영업에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술 영업, 이것이 궁금하다. 다음 시간에는 영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